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받으셨던 그 얇은 종이 한 장, 전체 동배치가 그려진 그 도면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고는 서랍 속에 집어넣거나 이 사진 박스 어딘가에 묻어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한 장의 종이가 여러분 가문의 흉망을 결정짓는 지도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고를 때 반드시 층수를 따집니다. 몇 층이 햇빛이 잘 드는지, 몇 층이 조망이 좋은지, 몇 층이 바람이 덜 드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따집니다. 남향인지 동향인지 현관이 어느 방위를 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완전히 놓칩니다. 바로 어느 동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층수는 그 집에 사는 개인의 길을 결정짓지만 동은 그 가문 전체의 흉망성쇠를 결정짓는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이사하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더 좋은 브랜드 아파트, 더 높은 층, 더 넓은 평수를 선택하면 재물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비싼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고급 우산을 들고 있어도 우산살이 부러져 있다면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동이 살기를 품고 있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공덕을 매일 조금씩 태워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어인지 모르게 돈이 쌓이지 않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 그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파국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풍수적 불씨들,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이 품은 동살, 동사의 기운이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잠식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밀교 전승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인 동살, 즉 아파트 동이 지닌 세 가지 치명적인 살기를 처음으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거우공, 방공사, 거우공, 텐잔사, 그리고 고양살, 고양삽. 이 세 가지 위험한 동이 풍수적 특징을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앞날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런 동에 살고 계신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반드시 해법도 함께 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치도를 손에 들고 3번 살피고 오늘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만났던 한 가정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기에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에 김씨성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작은 제조업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거칠도록 일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삶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그 단지에서 가장 높은 동, 가장 높은 층의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고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평생의 꿈이었고 그의 가문이 드디어 일어섰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6달이 채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던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공장 기계가 멈췄고 수리비가 예상의 3배가 나왔습니다. 아내와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 다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대학 입시에서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파도가 있는 법이라고, 가족 간의 갈등은 이사 후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2년째에 접어들자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막혔고 3년째에는 공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3년 만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긴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배치도를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선택한 동은 단지 내에서 홀로 가장 높이 솟아 있었고 앞뒤로 가릴 것이 없이 사방에서 바람이 그대로 부딪히는 위치였습니다. 뒤는 허하고 앞은 지나치게 트여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살의 전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 가장 좋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기운을 단 하나도 담아두지 못하고 바람과 함께 모조리 흩어버리는 자리였습니다. 재물은 모이지 않았고 가족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졌으며 가장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그 남자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그 동이 그의 모든 노력을 삼켜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재물이 쌓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물길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라.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그리고 막힌 곳을 찾아 열어주면 물은 반드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동살의 비밀이 바로 그 막힌 물길을 찾아내는 지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철 스님의 풍수 전승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치도를 아직 꺼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이 단지 바깥쪽 도로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방궁살이란 도로가 굽어도는 바깥쪽에 위치한 동을 말합니다. 도로가 완만하게 또는 급하게 곡선을 그리며 휘어질 때 그 곡선의 바깥쪽, 즉 볼록하게 튀어나온 쪽에 자리한 건물이 이 살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진 채로 화살촉이 집을 겨누고 있는 형상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보이지 않는 화살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본래 흐트러진 성질을 지닙니다. 그것이 곡선도로의 원심력을 타고 바깥쪽 건물의 벽을 향해 직접적으로 쏘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의 흐름은 벽을 뚫고 집 안으로 스며들어 거주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방궁살의 피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부부간의 이유 없는 불화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되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참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과 직장에서의 실패가 따라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거래 관계가 흔들리고 믿었던 동료나 직원이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재산도 3년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방궁살의 위치에 놓인 동에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앞에 큰 길이 지나가거나 사거리 모서리에 단지 입구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방향을 마주한 동은 시세가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기 있는 동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시세와 편의는 살기를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다.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다. 아파트 배치도를 펼치셨을 때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 앞으로 도로가 곡선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동이 그 곡선의 바깥쪽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오늘 소개해드리는 해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방궁사를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현관 안쪽에 산해진을 거는 것입니다. 산해진이란 산과 바다와 하늘의 기운을 담은 상징적 진물로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흐트러진 살기를 흡수하고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벽의 눈높이입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효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의 진을 거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가족의 안녕과 재물의 흐름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형체이고 마음은 생명이다. 형체만 있고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 진심이 담긴 손으로 걸어야만 산에 짓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진물이 됩니다. 방궁살의 화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집을 향해 겨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피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배치도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방궁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위험한 동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살기는 방궁살보다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오히려 좋은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인 조망 높은 층, 햇빛이 잘 드는 위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려는 바로 그 자리에 이 두 가지 살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아름다운 꽃으로 위장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진다. 먼저 천참살입니다. 천참살이란 나란히 서 있는 두 고층 건물 사이에 좁은 틈새를 정면으로 마주한 동을 말합니다. 배치도를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이 있고 그 두 동 사이의 간격이 좁은데 그 좁은 틈이 여러분의 동 현관이나 안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열려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천참살의 형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 건물 사이로 압축된 바람은 칼과 같다. 그 칼바람이 집 안으로 쏘아져 들어오면
거주자의 머릿속부터 먼저 잘라낸다. 두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며 속도와 압력이 극도로 높아진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의 흐름이 왜곡되고 날카로워진 살기의 형태입니다. 이 기운이 지속적으로 집안으로 유입되면 가장 먼저 가장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을 잘못 믿거나 잘못된 투자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운이 서서히 잘려나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집중력이 흩어지며 중요한 시험에서 번번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의 관지군과 재물운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 막히고 사업의 흐름이 끊기며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배치도를 볼 때 앞동 사이의 간격이 좁고 그 틈이 여러분의 현관이나 안방을 향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좋더라도 그 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런 동에 살고 계신다면 앞 베란다에 사철나무나 관음죽, 호인죽을 배치하십시오. 이 식물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쏘아지는 기운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분은 너무 작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허리 높이 이상의 크기로 키운 것을 베란다 정중앙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식물에 매일 물을 주면서 이 식물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목이 되어달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음이 없는 손으로 심은 나무는 그저 화분 속의 풀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살기, 고향살입니다. 고향살은 주변 동들보다 홀로 유난히 높이 솟아있거나 뒤가 허하고 앞이 지나치게 트여 사방에서 바람이 고스란히 부딪히는 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 넓은 들판 한가운데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위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봉우리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등을 지켜주지 않고 아무것도 옆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기운은 담겨야 힘을 발휘한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 고향살의 동은 바로 그 구멍 뚫린 그릇이다. 조망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이 아무리 풍부해도 기가 담기지 않는 자리에서는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람처럼 빠져나가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서서히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문을 이끌어야 할 가장의 기력이 가장 먼저 소진됩니다. 고향살의 동에 살고 계신다면 붉은 매듭이나 진사 장식을 창가에 두어 주십시오. 붉은색은 양기를 붙잡아 두는 색이며 진사는 흩어지려는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광물입니다. 창가 가장 바람이 많이 드는 방향의 창틀 위에 이것을 두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완전히 열어두는 시간을 줄이고 낮에도 얇은 커튼으로 기운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십시오. 기운은 공기와 같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동시에 집안에 쌓인 따뜻한 기운도 모두 빠져나갑니다. 천참살과 고향살, 이 두 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평생 속으며 산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한 동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도를 꺼내 확인하셨더니 혹은 지금 살고 계신 동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셨더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살기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 그분들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살기를 설명하실 때 항상 해법을 함께 전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는 이렇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병을 내리면 하늘은 반드시 약도 함께 내린다. 다만 그 약을 찾을 눈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실천법은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밀교 전승의 구급 처방입니다. 거창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심과 성실함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반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의 진를 현관 안쪽에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산의 진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고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신 골라준 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진물은 사용자의 기운과 결합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위치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벽의 눈높이, 즉 바닥에서 150심에서 160심 사이입니다. 너무 높으면 살기가 그 아래를 타고 들어오고 너무 낮으면 사람의 시선과 기운이 닿지 않아 효력이 반감됩니다. 셋째, 반드시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거십시오. 이 시간은 양기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순간이며 이때 꺼는 진물은 그 양기를 머금고 오랫동안 살기를 막아내는 힘을 유지합니다. 산의 진을 걸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나쁜 기운은 이곳에서 멈추고 우리 가족에게는 오직 복과 평안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십시오. 형체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물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천참사를 위한 것입니다. 앞 베란다에 사철나무 또는 관음죽, 호인죽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철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는 식물로 끊임없이 날아오는 살기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음죽은 가늘고 촘촘한 잎사귀가 칼바람의 기운을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식물 중 하나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뿌리가 건강하고 잎이 풍성한 것을 고르십시오.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한 것은 이미 기운을 잃은 것이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분의 크기는 허리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베란다 정중앙에 배치하되 천참살이 날아오는 방향, 즉 두 건물의 틈새가 향하는 방향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식물에 매일 아침 물을 주십시오. 물을 줄 때는 단순히 화바에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이 식물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식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지만 기운을 느낀다. 사랑받는 나무는 사랑으로 보답한다. 만약 이 식물의 잎이 빠르게 시들거나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식물이 여러분 대신 살기를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새 식물로 교체하시고 시든 식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흙에 묻어 주십시오. 세 번째 처방은 고향사를 위한 것입니다. 붉은 매듭이나
진사 장식을 창가에 두는 것입니다. 진사는 예로부터 흩어지는 양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광물로 알려져 있으며 붉은 매듭은 그 색 자체가 강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붉은 실로 매듭을 짜고 그 안에 진사 조각을 감싸서 창틀 위에 놓거나 창문 손잡이에 매달아 두십시오. 단 반드시 바람이 가장 많이 드는 방향의 창문에 두어야 합니다. 고향살은 사방에서 바람이 드는 것이 문제이므로 가장 강한 바람이 드는 창문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 방향의 기운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모든 창문을 동시에 활짝 열어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환기는 필요하지만 한 번에 모든 창문을 여는 것은 집안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한쪽 창문을 열면 반대편 창문은 닫아두십시오. 기운이 통과하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람을 완전히 막으면 기가 썩고 바람을 완전히 열면 기가 달아난다. 지혜는 그 중간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처방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사람들이 자연의 기 흐름을 관찰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온 지혜의 집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풍수는 자연을 두려워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불안이 아닌 실천으로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문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화려한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도록 권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철 스님께서 평생 동안 묵묵히 전수하신 그 지혜의 한 조각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조심스럽게 심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발 디디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이미 모든 답이 숨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잠시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층수와 방향만을 따지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 그 습관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어느 동에 사느냐는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는지를 방공살은 도로가 굽어도는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살기를 쏘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참살은 두 건물 사이에 좁은 틈새에서 칼날처럼 압축된 바람을 만들어 여러분의 판단력과 자녀의 미래를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고향살은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 가장 탁 트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물과 기운을 바람처럼 흩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해집니다. 층은 하늘이 주는 자리이고 동은 사람이 고르는 자리이다.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배치도를 손에 들고 3번 살펴야 후회가 없다.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만으로 본 자리는 겉모습에 속기 쉽고, 마음만으로 느낀 자리는 감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과 마음과 지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세 번째 눈, 즉 지혜의 눈을 열어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오해와 상처가 봄눈처럼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그 막힌 물길을 여는 첫 번째 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그 아이의 이마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집이, 이 가문이 너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줄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를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배치도를 손에 들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동 이도로 곡선의 바깥쪽에 있는가? 우리 동 앞에 두 건물 사이에 좁은 틈새가 현관이나 안방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동이 주변보다 홀로 높이 솟아사방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여러분 가문의 앞으로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오늘 여러분의 다짐을 써 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이미 재물의 흐름이 열린 삶을 살고 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 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선언이며 그 선언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타인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당장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동안 가르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건강이 산처럼 굳건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게 펼쳐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